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북조선 통일전선 부장 후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게 또 청문회장에서는 그날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심정인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소신은 어디 간 건지 갑자기 바꿨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청문회장에서 그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끝끝내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말 돌리기로 그냥 어물거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권 아니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는 분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부동산 집 한 채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김영남 의원님, 여기 같이 토론하고 있는 저도 김영남 의원님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 이전에 국회의원 최재성으로서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점과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 예단하면 친북 아닌 사람이 없고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까지 전부 친북 좌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을 이 청문회에 이입시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또 다른 관점, NLL을 지켜야 하지만 이 문제가 서해의 화약고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과정에서의 관점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 이외에 다른 정치 사상적 문제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안 된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 후보자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맞다, 옳은 일이다. 아니, 이런 주장이신가요?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NLL은 지켜야 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숙성되고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친북이라고 하는 거는 김영남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7대 기준에 어긋난 것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면 김현철 후보는 없습니다. 자, 청문회에 대해서도요. 지금까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장에서 몰리다 보니까 말을 바꾸게 된 것이죠. 저술에 이미 있습니다. 말을 바꾸게 된 것이고.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하자는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최재성 의원님과 저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지금 가장 남북 간에 혹은 미국과 북한 간에 민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얘기한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은 그렇지 않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하자는 장관이기 때문에 예민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유한국당 시각에서 말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저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김현철 후보 어떤 같은 형태의 경우는요. 통일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칙과 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는 이렇게